안녕하세요. 저는 3년의 항암 투병과 32번의 항암 치료 이후 어머나. 108kg이 넘는 초고도 비만인 시절을 지나 3개월 만에 43kg을 감량하고 3년째 유지 중인 다이어터 정지수입니다. 와, 대단해요. 항암도 하시고 쭉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네.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말이 쉬운 거지 그게.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해내시고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죽을 고비까지 넘긴 저를 살린 몸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세포가 대동맥 림프절까지 모두 다 전이가 돼서 복막에 다발성 전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때는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을 타고났습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를 보통 6시, 7시에 한다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에게 6시, 7시는 일종의 오빠와 함께하는 간식 시간이었고 본격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 항상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아이고. 와, 야식이, 늦었다, 늦었다. 이게 야식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몸무게가 60kg대인데 초등학교를 70kg에 가까이 쪄서 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또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는 우리 독실 선생님처럼 운동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아이콘이 된 거죠. 어떡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운동을 안 하고 운동과 척진 사람처럼 지냈느냐. 당시에는 제가 이제 살이 쪄 있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힘 좋아 보이고 운동 잘하게 생겼다는 이런 캐릭터를 부여받는 게 여자로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고 상처였기 때문이에요. 중학생 때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이제 운동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요. 하필 동아리 가입하는 날 투포한 코치님 눈에 띈 거예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그날 바로 투포한 선수로 캐스팅이 돼서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잘했네요. 네. 제가 그 대회에서 5위를 했어요. 잘하셨네요. 와, 성격 운동신경이 좋았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래서 코치님이 제게 재능이 있다고 저를 투포한 선수로 키우려는 욕심을 보이셨는데 6개월을 못하고 그만뒀어요. 저는 사실 책 읽고 피아노 연주곡 듣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엄마가 제 성향이랑 맞지 않은 운동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사춘기 시절에 반발심이 엄청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나니까 정말 운동이랑 원수진 사람처럼 멀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제가 대학생 때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감량을 하긴 했는데요. 운동으로 살을 뺀 게 아니라 식단으로 살을 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지?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네. 지방흡입, 카복시, 메조테라피, 지방 분해 주사와 같은 시술과 수술이었어요. 의학적인 걸로. 아마 시술이나 이 수술에 쓴 돈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이고. 결국에는 허무하게도 요요와 빚으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아이가 세 돌이 되던 그 해에 갑자기 제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세포가 대동맥 림프절까지 모두 다 전이가 돼서 아이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심각한데 저 정도면? 그니까. 림프절 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약이 엄청 독하고 머리카락이 우수수 다 빠지는데 그냥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모근을 통째로 쥐어 뜯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약 부작용 때문에 막 뼈 관절도 엄청 아픈데 이게 너무 아파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금세 10kg은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암세포는 또 한 번 복막에 다발성 전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아. 병원에서 이때는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저한테 여명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애는 3살인데. 아우. 암 환자들 대다수가 말라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첫 항암 치료 때 몸소 저도 경험으로 느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봐서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초고도 비만이셨던 저희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50kg밖에 되지 않는 몸무게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결론은요. 내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선 잘 먹어야겠다. 살기 위해서 증량을 해야 되겠다 였어요. 그래서 장어탕, 장어구이, 백수, 고단백질 음식들로 3년 동안 32번의 항암 기간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몸무게가 108kg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아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를 왔었어요. 친구 하나가 저를 처음 보니까 아줌마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수는 작은데 아줌마는 너무 뚱뚱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대답해줘야 하지? 하면서 당황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우리 엄마 살찐 거 아파서 그래.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친구들한테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엉엉 울더라고요. 아이고. 속상했구나. 빨개져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호해줘야 할 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변하는 지금 이 상황이 나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친구한테 그 소리치던 그 소리가 저한테는 이제 살을 빼고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정말 새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거다라는 몸소리를 제가 들었던 거죠. 엄마가 올해는 조금 아팠는데 수랑 잘 못 놀아주고 수한테 짜증도 많이 부려서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수를 위해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수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로 한 운동은 궁금하다. 어떤 운동을 하셨을까? 바로 로잉머신입니다. 로잉머신. 하체 근력을 가장 주되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복근 코어 운동, 팔 근육, 전신 근력이기 때문에 상하체 모두 다 자극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진짜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저게 유산소 플러스 전신, 특히 하체 근육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기 사실 앞에 TV 있어도 TV가 안 보여요. 한번 10번 정도 당기면 눈앞이 하얘져서. 네, 하얘지고. 이 로잉 머신을 메인으로 삼아서 20분 탔으니까 고강도 홈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 지금까지 고강력이 아니었던 건가 그럼? 몸풀기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작은 복근에 엄청나게 자극을 주면서 방금 로잉 머신을 하면서 척추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척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을 겸한 코어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회 3세트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90번 정도 해주고 있어요. 저거를 매일 하신다고요? 네. 와, 그래서 그 다음 2주는 뭐 필라테스랑 로잉 머신, 또 그 다음 2주는 맨몸 운동이랑 로잉 머신 이런 식으로 2주 주기로 운동법을 바꿔가면서 꾸준히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다채하게. 내 홈트가 이게 강한 의지력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 맞아요. 집에 홈트에 관한 온갖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한번 딱 박자 놓치면 나 혼자 쉬고 있어. 그러다 이제 물 들어가. 그리고 이제 화면은 계속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트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또 저는 아예 정제된 탄수화물을 낮춰서 먹는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한테 맞게 변형을 해서 무탄, 고단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요. 아. 무탄 고단 단백질 위주의. 탄수화물을 전혀 안 드셨네. 네. 네. 이게 제가 간헐적 단식할 때 먹었던 식단인데요. 채소류가 정말 견과류도 맞아요. 있고. 다양한 색깔의. 저는 이 닭가슴살을 2개씩 먹고 있어요. 2팩을 먹는 이유가 23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점심과 저녁에 약간 애매한 오후 시간을 식사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닭가슴살 2개를 먹으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서 공복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 저녁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나오기 때문에 포만감에 도움이 많이 돼요. 하루 한 끼니까 드셔야죠. 충분히 배부를 때까지 드셔야죠. 또 제가 비만했을 시절에 정말 악성 변비에 엄청 시달렸어요. 화장실을 3, 4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마저도 변비약 도움이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은 악성 변비를 끊어내고 변비약 대신 꼭 챙겨 먹는 게 DNR17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제 장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유지 기간 동안에 DNR17이 체지방 감소를 도와준다는 점 때문에 더더욱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게 됐어요. 변비약은 급성일 때 진짜 간헐적으로 쓰는 거지 절대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항암을 끝낸 저는 벌써 올해 5년 차에 들어섭니다. 사실은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2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정기 건강 검진 결과를 듣는 날이었거든요. 어제였구나. 네, 어제였어요. 결과는 길고 긴 암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애쓰셨어요. 와, 진짜 너무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다, 진짜. 진짜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 복막 전이까지 되시고 그랬는데 네. 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저와 제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정지수 씨, 우리 몸소리 텔러 스토리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공교롭게 어제 완치 판정을 또 받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마음도 너무너무 좋고 괜히 그냥 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만으로도. 저는 네. 지수 씨 얘기한 것 중에 아들이 네. 엄마가 딱 건강해지고 네. 살 쭉 빼고 나서 뭔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던가요? 저희 표현을 해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아팠을 때, 막 맞아. 머리가 빡빡이었을 때부터, 아우 세상에. 그리고 막 이렇게 이 뚱뚱할 때부터
맘에 잠든 예쁜 사람 My angel, my angel 나에게 내게 이 세상이 주시는 기쁨 잘 자요 예쁜 나의 사랑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희 아이 생각에 막 그냥 우리 엄마 너무 예뻐 이거보다 세상에서 저를 제일 존경한다고 말해요. 우리 엄마는 뭐든지 멋지게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근데 하나만한 얘기지만 정말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라서 있죠. 네, 있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일단 저는 어쨌든 저의 동기부여가 저희 아이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강해요. 네, 진짜. 휴대폰에 저희 아이 사진 딱 넣어두고, 넣어두고. 네, 계속 보시면서. 네, 계속 보면서 다짐하고 나를 절대 대변하게 만들지 말자.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지수 씨가 운동을 싫어하게 된 스토리 들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심리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또 심리학자 차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이 청개구리 심리 같은 경우는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택. 그래서 심리 실험에서도 네. 이 갓난쟁이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한 번 딱 당기면 음악 소리가 막 흘러나오게 하고 한 번 또 당기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음악 소리가 딱 당겼을 때 흘러나오면 애기가 너무 좋아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 땡기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던 걸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땡겨도 소리가 나오게 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들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울기 시작해. 그 얘기가 뭐냐면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조차도 땡겼을 때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그 선택의 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 의사결정의 권한을 빼앗기게 되면 네. 이 자체로도 사실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마음의 벽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선택권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선택권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선택권과 그 강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도 한 예를 드리겠는데 우리 저 컴퓨터 게임 그 중독에 대한 그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전 늘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버리면 문제 바로 해결돼요. 재미가 없어진다. 너 컴퓨터 학원 가! 너 컴퓨터 학원 가! 싫어요 아빠! 컴퓨터 그만둘래! 캐릭터 연구에 상성 쌓야지. 이번 깼어 못 깼어. 그렇죠. 이게 참 선택권의 문제가 맞아. 참 재밌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 렙틴 저항성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약간 이 청개구리 이 스토리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맥상통이 될까요? 그게 렙틴 호르몬 자체는 뇌에 가서 야 지금 위에서 배가 다 찼으니까 너 이제 그만 먹으라고 포만감 느끼게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그 정제 곡물, 탄수화물, 이 단당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 렙틴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처럼. 그러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결국 이 뇌에서 이 렙틴 신호를 잘 안 받으려고 무감각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저항성이군요. 맞아, 그게 렙틴 렙틴 저항성 저항성.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수 씨께서 이제 엄마의 강요 때문에 막 운동해라 했을 때 오히려 더 싫어진 것처럼 이 렙틴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은 뇌 입장에서는 이 지수 씨 일화처럼 왜 이렇게 계속 나한테 일 시키냐고 하기 싫어 이런 작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악성 변비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진작에 저도 비엔나 17을 알았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행히 지금은 꾸준히 비엔나 17을 제가 먹고 있어가지고 네, 변비는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효과를 보시고 정말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듣기에도 와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지 않나요? 비엔나 17 같이 유익균을 좀 늘려주고 또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이런 유산균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변비 또 반대로 설사도 이제 중간으로 이제 중용을 만들어주는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